네. 자몽은 영어로 뭘까요? 자몽. 샤몽. 아니. 아닌가요? 예, 지식이 너무 뭐라 말할 수가 없다. 네. 자몽은 네. 영어로 그레이프 프루시거든요. 그레이브? 그레이프 프루. 아, 그레이프. 포도? 포도. 그치. 그레이프가 포도고 포도 과일이겠죠. 포도 과일이라고요? 근데 그냥 정말 그레이프 프루시는 그냥 네. 다른 명칭이에요. 뭐 네. 자연님, 한결님처럼 이름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그 네. 당시에는 자몽이 우리나라에게 되게 낯선 과일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자몽 주스와 먹으면 안 됨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포도 주스와 먹으면 안 됨이라고 표시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주스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나요? 아까 자몽 주스, 아까 말했던 자몽이 지방 흡수를 억제하잖아요. 네. 네네. 그런 것처럼 자몽은 되게 많은 뭐 음식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상호작용이 있어요. 아. 흡수를 빨리 한다던가 흡수를 억제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네. 있는데 아. 그 당시에 자몽은 네.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는 번역가들에게 있어서 낯선 성분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레이프 프루 자체가 그러니까 포도 과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포도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포도 주스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아. 포도와 함께 먹지 마시오라는 예전에 그 설이 있었어요. 아, 또 본 것 같지? 네, 되게 그게 옛날에. 포도가 아니라 자몽이에요. 아.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있어요. 옛날 아. 오래된 약품의 성분을 그 보면 뒤에 이제 상자 가게 나와 있는 네, 게 그런 거는 성분. 포도와 함께 포도 본것 주스 같아요. 먹지 마세요. 이렇게. 본 것 같다니까 되게 나이 되게 많아 보이네요. 많죠. 많은 것 같아. 뭐 지인님도 만만치 않죠? 네. 하여튼 그런 오역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몽은 실제로 지방 흡수를 억제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제 대학원, 약학 대학원생들끼리 고기를 먹으러 가서 삼겹살을 먹은 다음에는 꼭 자몽 주스를 먹자라고. 위안으로 위안제로 그렇죠. 플라시보 효과를 노리며 조금이라도 적게 흡수하자. 죄책감을 덜기 위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먹는다는. 네. 네. 그런 성분들이 좀 있죠. 네, 그 혹시 그 이제 지니님께서 직접 먹어보신 다이어트 약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번에 유튜브에서는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탑3? 이번에는 5개 정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짧게 5개 딱 좋은 거,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건 뭐 순위는 아니고 네, 기억에 첫 번째, 남았던 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가장 레몬 쉽게 할수 디톡스. 있는 거. 레몬 디톡스. 이거 살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한때 되게 유행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위험 있는 사람이 먹으면 진짜 기절해요. 위염이요? 그러니까 위스림 형상 있는 사람한테 산을 갖다 들이붓는 거라서 엄청 위험하거든요. 네. 그 산이 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거죠? 레몬이 사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레몬이? 침을 자꾸 나오게 하면서 네. 침에는 막 여러 가지 면역 성분도 있지만 네네. 거기에 이제 공복감을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 껌 씹으라고 하잖아요. 네. 껌을 씹으면 거기에 침이 계속 나오니까 그 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 먹었던 음식이 침에 좀 남아 있으면서 이거 먹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네. 양치를 해도요? 그래도 침이 나오면 깨끗이 양치했을 경우 모르지만 깨끗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부 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침으로 인해서 공복감이 덜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레몬을 먹으면 침이 완전 분비가 많이 나오고 폭발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성분들이 침 폭발. 있기도 하고 그 레몬 디톡스 할 때 레몬만 먹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당 시럽이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서 최대한 시럽을 가져서 만족감을 느끼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먹지 않으니까 살이 빠지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두통이 되게 심해요. 두통. 두통이 되게 심해요. 왜냐면 우리가 뇌를 쓰려면 당분을 섭취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 기간에 초콜릿 굉장히 많이 먹죠. 네. 엿을 먹을 수도 있고요. 듣기 좋네요. 네. 그래서 시험 때 엿을 주는 건가요? 거기가 이제 되게 작은 당들이 있으니까 과당이라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건 과학적인 이유고 또 이제 민간으로는 또 잘 붙어라 뭐 이런 의미로 주는 거죠. 그렇죠. 예. 두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포도당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먹거나 초콜릿을 먹게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안 먹게 되면 그 당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두통이 계속 생기는 거죠. 뇌는 계속 돌아가는데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되게 극심하게 올 때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뭐 소금이라던가 그게 사실 전해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작은의 소금을 먹었을 때 나오는 당이라던가 혹은 설탕을 아주 소량 네.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두통에서 쓰러질 정도로 될 경우에는 레몬 디톡스를 더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 저는 효과를 좀 많이 보기는 했었어요. 그래요. 어쨌든 한 7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 7kg. 한 달에요? 어. 한 달 만에 7kg요? 그런데 네. 네. 그 보양을 잘해야 되는데 보양을 잘 못해가지고
다시 10kg 유지가 쪘어. 힘든 거죠 다이어트는. 10kg 쪘어요. 네. 근데 이거는 다이어트가 다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한 번 다이어트를 확 빼잖아요. 네. 똑같은 방법을 쓰면 그만큼 안 빠져요. 이미 몸이 또 면역을 해서 내성이 생겨서. 생겨가지고 그래. 네. 네. 저는 레몬 디톡스 하나 좋았고 비슷한 걸로 할리우드 다이어트라고 있어요. 네. 헐리우드 다이어트라고 48시간 동안 네. 그 음료만 먹는 거예요. 그 음료만 48시간 동안. 48 동안 큰 두 통 나눠서 먹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처음엔 효과가 좋았는데 두 번째부터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 48시간 동안 누구나 그것만 먹으면은 다 빠지지 않나요? 근데 그쵸. 그 음료라는 게 딱 정해진 음료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판매 직구로 판매하는 음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구하거나 사실 많이 먹진 않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2위는 아니고 이제 두 번째 또 이거 어떤 전부 양이죠? 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약만 말하는 거죠. 네. 나의 다이어트와 상관없이. 뭐 겸사겸사 얘기하는 네. 거죠. 사실 뭐 네. 제니칼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제니칼 뭐 올리스타트 얘기죠. 계열의 네. 지방 흡수를 억제한다는. 네. 네. 대표님 그 가죽 얘기가 혹시 대표님의 살이었나요? 내 살에는 아니었고요. 아. 하지만 저는 팬티에 흐른 적은 있었어요. 팬티 버렸다는. 네. 이 제니칼이 특히 효과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튀김류 엄청 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흡수를 줄여준다고 하니까 거의 끝장 효과의 대표적인. 그쵸. 네. 그게 약간 어떤 네. 거냐면 다이어트 약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요? 일단 그 먹는 거를 줄이는 거는 네. 탄수화물 같은 거를 되게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것을 막는 약과 네. 지방을 막는 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구형이니까 네. 지방 튀긴 거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억제하는 네.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약을 했을 때 효과가 큰 거고 네. 밀가루나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단당류의 흡수를 억제하는 네. 약을 먹을 때 효과가 빠른 거죠. 사실 전 둘 다 먹어야겠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서구형이니까 튀김을 좋아한다는 말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니고 네. 그냥 서구형이 이 비만의 종류가 약간 서구형 비만이 있는 건가요? 서구형 비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튀김류나 그런 것들이 뭐 감자튀김. 네. 우리나라에서 일단 동양식은 감자를 먹을 때 찌거나 아. 삶거나 먹는 건데 서구 스타일 같은 경우는 튀기거나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있으니까요.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나는 거죠. 전 약간 동양식인 것 같네요. 저는 그냥 탄수화물 잡식. 좋아해가지고 잡식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형 비만. 네. 그런데 네. 사실 더 많이 찌니까요. 튀김류를 먹었을 네. 때 흡수율이 더 높으니까 네. 사실은 그게 제일 큰 거죠. 네, 세 번째. 세 번째. 예. 그 다음에 이제 판벤식이에요. 판벤시. 아까 말씀드렸던. 예.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동을 할 때 효과가 되게 커요. 운동할 집중력을 높이는 각성 효과가 좀 있어서 때? 그냥 단순하게 식욕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 밥을 안 먹게 되면 네. 운동도 하기 싫잖아요. 움직이기도 싫고 힘이 그쵸,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막 운동을 할 때 네. 기운이 떨어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그 완벽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성분이나 용량에 따라서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카카오톡으로도 왔었던 사연이었는데요. 네. 처음에 안 먹다가 운동을 하다가 내가 면역력이 떨어진 다음에 그 계열을 약을 먹었을 때 알러지 현상이 있어서 호흡곤란까지 왔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새벽에 연락이 왔던 건데 바로 약을 중지하고 그분은 있죠. 좀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용량이 안 맞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을 바꾸고 운동을 했을 때 네. 내가 사실 똑같은 약이라도 나의 상태에 따라서 약의 네. 효과나 부작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마침 그날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고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체력이 떨어진 날이었었대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위험하게 네.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응급실을 가거나 혹은 호흡 곤란까지 간 경우에는 무조건 응급실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약을 바꾼다던가 병원으로 그 다음날 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그게 잠깐 체온을 떨어뜨리나 봐요. 체온이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예, 네. 몸에 있는 반응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중단하고 상태를 네. 좀 살펴봐서 만약에 점점 호흡이 가빠진다 그러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용량을 적당하게 하면은 네. 그럼 효과를 잘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그냥 예. 임의대로 처방을 하면, 그러니까 임의대로 약을 네. 약을 구하면 안 돼요. 꼭 전문가 의사 선생님 상담을 해야 되고 약사님한테 약사님한테도 여쭤봐도 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꼭 부작용 보고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생각보다 판벤시는 그런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네. 제 주변에는 좀 있었어요. 난 아니었으면 좋겠다. 먹지 좀 말고 살 빼야 빼는 게 되는데, 먹지 말고 빼는 게 먹으면서 가장. 또 이제 운동 각성 효과니까 저희 또 운동 이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마음만 먹었죠. 네, 향전신성 약 아니더라도 다른 네. 보조제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서모펜 계열이었는데요. 서모페인. 서모펜이라는 제품이었는데 그건 제품명이고 네. 실제로 운동할 때 땀을 많이 흘리게끔
아까 그 하는 땀 제품들. 배출하게끔 네, 해주는 네,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똑같이 네. 뛰었을 때 네. 더 그 많은 수분이 땀을 근데 그건 나니까. 이제 수분이 빠지는 거지 칼로리가 빠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내가 막 깨끗한 물을 먹고, 그러니까 네. 깨끗한 물이란 건 미안. 깨끗한 물? 네. 물을 먹으면서 계속 네. 운동을 하다 보면 노폐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깨끗하게 청결하는 효과가 있어서 네, 성호팬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땀을 잘 배출하는 것들을 네. 네, 권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막 살찌는 것 중에서도 네. 순환이 되지 않아서 살이 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부종이 네. 생긴다던가 정체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네. 물을 많이 먹고 대사를 좀 돕게 해주는 순환제 같은 경우도 사실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마지막. 다이어트 약은 아니지만 네. 저도 다이어트를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탈모가 진짜 많이 생겼어요. 여성형 탈모. 네. 그리고 한약도 사실 몇 번 먹어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살짝 비어 보이긴 한. 한약 계열로 네. 마황 계열도 많이 먹어보고 실제로 네. 저는 운동선수들이 하는 주사제도 한번 사용을 해봤었어요. 실제로 운동 선수셨잖아요. 또. 옛날 롱타이머고 롱롱 이렇게 타이머고. 다양한 네. 경력이 있으신 저희 약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실 다른 것보다 보조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비오틴이라던가 케라토닌이 되어 있는 이제 네. 탈모 방지하는 약 종류였었는데 그거를 하루 한 번 먹었더니 실제로 탈모 효과가 좀 적었어요. 막 손톱이 부러지기도 하고 너무 안 먹어서 네. 문제가 많이 생기고 머리도 되게 푸석푸석했었는데 네. 그거 먹었더니 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다른 이제 보조제죠. 이거는 네. 사실 또 약 얘기 나왔는데 네.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네. 근육이 되게 잘 뭉치게 돼요. 네. 네. 그리고 막 아프고 눈 떨림 현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마그네슘 계열의 보조제를 먹어주면 눈 네. 떨림 현상도 완화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뭉쳤을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네. 실제로 그 다음날 피로를 좀 더 개선시켜주는 것들이 좀 있죠. 그 눈 떨리는 거는 약은 해도 막 많이 떨리더라고요. 음. 저 요즘 많이 떨리더라고요. 마그네슘 네. 챙겨줄게요. 네. 그럼 다이어트 약들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건강 기능 식품하고 같이 먹어도 상관이 없나요? 그거를 잘 봐야죠. 만약에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은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아까 말했던 보조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마그네슘이라던가 비오틴 계열은 워낙 먹었을 때 필수 영양소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먹어주는 것을 좀 더 권장하고 있어요. 네. 이런 다이어트 약들을 좀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미용적으로 먹으면 안 되겠죠. 물론 미용 사실 목적으로. 미용 네. 목적으로 많이 먹긴 하지만 네. 내성이 되게 심해요. 네. 그리고 한 번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 그래도 두 번째 먹으면 그 네.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3분의 1밖에 안 일어나요. 한번 뇌도 먹었던 적용을 약들은 하거든요. 적응을 하거든요. 적응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을 돌려가면서 먹는 분들도 있는데 네. 네. 그런 경우에도 온몸이 되게 적응할 수가 있고 네. 최근에는 그렇게 다이어트 약을 많이 먹으면 폐동맥 고혈압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고혈압이요? 폐동맥 고혈압. 폐동맥 고혈압. 고혈압. 네. 그 여러 가지 혈압 중에서도 이제 고혈압 종류들이 되게 세세하게 예. 분리가 돼서 폐동맥 고혈압에 걸리면 거의 200m를 6분 동안 200m도 못 걷는 그런 약간 희귀 질환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 약간 거기 영화 보면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인가? 거기에서 그 남자 주연 배우가 걸렸던 병이 그런 건가요? 아, 그래요? 저 안 봤는데. 안 보셨어요? 네,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그거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되게 막 보고 울 뻔했는데 진짜? 손예진 이뻐가지고. 그건 네. 예뻐서는 그렇잖아. 아유, 네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네. 실제로 그런 내성약, 그러니까 약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네.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은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약에 의존하는 거는 되게 부적절하죠. 그럼 그런 약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복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저희가 임상을 하잖아요. 제약회사에서. 그럼 네네. 보통 12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보통 3개월 단위로 끊고 그 이상 복용하는 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을 처방하러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3개월 있다가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더 이상 먹었을 때 부작용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계속 내성이 생기니까 뇌도 잠깐 쉬어줘야 되는 기간이 네네. 있기 때문에 휴약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약을 3개월 복용한 이후에 중단하게 되면 다시 살이 찔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그럼- 대표적인 사례가 네. 이제 다이어트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약에 의존할 게 아니라 생활 습관 약은- 자체를. 예, 생활 습관 자체나 또 뭐 운동 그리고 뭐 식이요법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그런 거를 하면서 약은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쵸.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약은 메인이 될 수 없어요. 네. 약으로만 빼시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로또를 바라는 약간 그쵸. 되게 나쁜 심보죠. 어떻게 보면. 그쵸. 예, 실제로는 되게- 하게 되게 네. 예.
뭐 운동하기는 힘들고 안 먹자니 또 마음이 아프고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약으로만 효과를 보시려고 하는 분들 이제 반성하시고 네. 지금 운동도 찔려서 방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방을 왜 나가? 방 방을 어디서 왜 나가? 지금 뭐 이거 저희 녹음 방송이에요. 그냥 끄겠지. 그냥 우리 채널을 끄겠지. 네, 하지만 다이어트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실천을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게요. 예,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1000명이 되면 네.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되면 네. 다이어트를 시작합시다. 1000명이 아, 전 지금부터 할 건데요. 되지 않았나요? 응? 1000명이 되지 않았나요? 아니 오디오 클립. 오디오 클립 예, 구독자 1000명. 예, 유튜브 오디오 채널 말고. 클립 1000명이 되면 네. 다이어트를 제가 머슬마니아에 나가겠습니다. 아, 정말요? 어. 머슬마니아 나가시면 그 어떻게 나중에 대회도 한번 출전하시고 그럼요. 1000명이 약속합니까? 되면 약속하겠습니다. 정말 다 약속- 까고. 정말요? 이거 못 지키면 다 또 이제 까고? 뭐 페널티도 있어야 되지 어떤 않나요? 걸 까죠? 머슬마니아 나가는 그 모든 일성기와 모든 다이어트 그 체중을 다 공개하고 그 구독자 수 이제 1000명이 되면 그 영상으로도 이렇게 찍어서 또 그럼요. 기록하고. 예, 그럼요. 영상은 제가 네.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여러분들께 구독자 수가 보여드리도록 1000명이 하겠습니다. 된다면 네. 오디오 클립 구독자 수 1000명이 된다면 네.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어떤 구독자 수 1000명이 유튜브로 치면 몇 명 정도 되는 10만 명? 아 10만. 아, 좀 줄이시죠. 줄이시죠. 300명으로 줄이시죠. 당분간은 다이어트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헛머리 여러분들 아니 잘해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디오 클립 1000명 네. 또는 유튜브 10만 명? 2000명. 아니요 2,000명은 아닌 것 같아요. 5,000명. 5,000명? 알겠습니다. 5,000명. 네, 그러면 제가 그냥 모든 다이어트 것을- 하기 싫다고 하세요. 그냥. 아유 진짜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이러니까 약을 먹고도 실패를 하셨지. 정말 혼 좀 나야지 진짜. 네. 여러분 도와주세요. 좋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네. 숙취 해소제 숙취 연말과 신년에는 네. 술자리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아 보도록 이건 하죠. 정말 제가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네.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또 만나요.